지난 2013년 지정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3년 동안 성과가 없어 일부 지구 해제와 구역 조정으로 이어졌고 이제 옥계지구마저 지정 해제 위기에 몰렸습니다. 주수천이 바다와 만나는 모래톱에서 페놀이 검출되고 인근 해변에서 조개가 폐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동해시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폐사 매각을 반대하는 펼침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라파잘라 시멘트의 매각 관련 소식이 불거진 지난 1월 말부터 노조가 내건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평산 자락에서 흘러내린 푸른 옥류, 옥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 계곡과 너른 들판, 검푸른 동해 바다를 껴안은 곳. 국민 여러분 어딘지 눈치를 채셨는지 바로 강릉시 옥계면 얘기입니다. 네, 이 옥계는 강릉의 남쪽에 위치했는데 생활권으로 치면은 강릉과 동해가 섞여 있습니다. 주민은 약 4천여 명 되고요. 주민들은 주로 고기잡이 장사 그리고 농사 또는 시멘트 공장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다가 참 아름다운 곳이죠. 네, 바닷가 풍광이 참 아름다운 그곳 금진이라는 해변도 있어요. 최근 그런데 시멘트 공장의 주인이 바뀌었고 멈춰선 재련 공장의 경제 자유구역,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이것마저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걸게 하는 것은 올림픽 특구 사업으로 호텔이 들어선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역의 보탬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뉴스토크 말쌈, 오늘은 옥계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용철 기자. 1970년 11,200명에 달했던 옥계 인구는 1990년 8,700명, 2000년 6,5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서 2016년 4월 현재 4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강릉시는 인구 유입을 위해 2010년부터 옥계 산업단지를 조성해 포스코 마그네슘 재련소를 유치했습니다. 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에 비철금속단지를 추진해왔습니다. 옥계 지역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인구 유입 대책은 별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재련 공장은 지난 2013년 페놀 유출로 가동을 중단하고 토양과 지하수의 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는 투자 실적이 없다며 도의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포스코 마그네슘 재련소가 들어오면서 고용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 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면민들 전체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죠. 강릉시는 올 연말까지 페놀 오염에 대한 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양오염 정화 사업이 끝난 후에 2단계, 3단계로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비철금속 단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옥계 지역의 인구 증가 정책에 이바지하도록. 옥계 산업단지와 동해경제구역이 활성화돼 인구 유출이 심각한 옥계 지역을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자, 표류하고 있는 옥계 얘기를 이용철 기자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릉 옥계의 인구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네, 지금 현재 인구는 지난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30명 정도 됩니다. 네. 이 수준은 그 옥계 지역만 봤을 때 최고였을 때 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건데요.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았을 때는 1970년대 한 11,200명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80년대에는 1,300명 정도, 그다음에 90년대에는 8,700명,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6,500명까지 줄었고 지금은 거기서 더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인구가 줄고 있는 거는 여기만의 사정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있는 일이긴 한데 옥계에서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강릉 지역에 일단 뭐 크게 봤을 때 강릉 시내 지역이 있고 주문진이나 옥계 이런 식으로 외곽 지역을 나눌 수 있는데요. 동지역들에 비해서는 옥계 지역이 좀 인구 감소율이 좀 큰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강릉시나 강원도 이런 데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 지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철금속 특화 산업단지, 그래서 뭐 포스코 마그네슘 재련소라든가 영풍 아연 재련소 등을
이제 유치를 추진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2018 평창 올림픽에 맞춰서 그 금진 온천 휴양 특구 네. 이것도 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게 저 명죽은 옥계면이었죠 예전에. 그리고 이제 동해시로 갈 거냐, 뭐 강릉시로 갈 거냐 그래서 도농 통합할 때 강릉시로 이제 주민 투표에 의해서 옮겨갔고 그런 곳인데 강릉의 이제 최남쪽인데 옥계 주민들은 또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이 좀 남단이다 보니까 동지역보다 개발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경자구역, 우리가 뭐 경제 자유구역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도 지금 미생마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 강원도에서 추진한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이 있는데요. 지난 2013년 2월에 그 정부로부터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받습니다. 당초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옥계면 그 현내리 일원 그 동해고속도로 옥계 나들목 인근이죠. 거기다 한 70만 9천 제곱미터에 한 1,4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첨단 소재 부품 그 만드는 융복합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네. 계획은 참 좋은데 이게 해제 위기에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게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민자 유치를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뭐 지리적 위치도 있고 주변 인프라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자 유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옥계지구 개발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기존의 면적보다 한 41%를 줄여서 한 41만 5천 제곱미터로 면적을 일단 줄였고요. 사업비도 한 595억, 한 600여 원 정도로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많이 축소됐네요. 네, 그렇죠. 한 절반 좀 넘게 한 60%까지 이제 줄인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민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강원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개발하겠다. 그러려면 강원도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의회에 지난해 11월 그 옥계지구 토지 매입비 한 47억 원 등을 포함해서 그 부대 비용까지 강원도 의회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강원도 의회에서는 지구 지정 한 3년이 지나도록 이제 특별한 외자 유치 실적이 없는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것들을 투자했을 때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도의원들이 하면서 이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저 뭐 공장이 그 유치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땅만 사들였다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렇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자구역을 좀 들여다보면은 구정지구는 이미 해제가 됐고 북평도 이제 일부 해제가 됐단 말이죠. 옥계는 이제 강원도가 그러면 이제 직접 개발하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이것도 지금 그 도의회에 부지 매입권이 이제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잘못하면은 이제 망상만 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게 아닌가 경자구역을 보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럼 포스코 마그네슘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게 제가 듣기로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한 청사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죠? 일단 지금 상황은 뭐 추가로 마그네슘 재련소를 확장하거나 이런 사업들 자체는 올 스톱된 상태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지난 2013년 6월이었죠. 그 옥계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하던 중에 이제 그 주수천이라고 있습니다. 옥계에 보면 그래서 그 오염수가 이제 그쪽으로 흘러드는 게 발견됐는데 거기에 맹독성 발암 물질인 페놀이 검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니 그 마그네슘 재련소에서 그 마그네슘 원석을 가지고 재련하는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연결관에 균열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 페놀이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공사를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실수가 있었던 건가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쪽에서 나온 것들은 그 연결관이 균열이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그 페놀뿐만 아니라 다른 그 물질들이 새어나왔고 이게 지하수와 땅을 오염시킨 것으로 이제 강릉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그 포스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지난 2009년 11월에 이제 포스코랑 강원도랑 강릉시가 그 마그네슘 재련 사업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처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옥계면 주수천 옆에 한 50만 제곱미터 부지에다 한 1,094억 정도를 투입해서 그 1단계, 2단계, 3단계로 포스코 재련소 공장을 짓는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에 그 기공식을 했고 2012년 7월에 1단계 공장을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000톤의 마그네슘 괴를 생산을 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한 지은 지 중국 내지 한 1년 정도 아직 1년 좀 남짓한 부분에서 이런 그 페놀 오염이 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죠. 네. 이게 처음에 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걸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굴지에 포스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죠. 들어오고 말이죠. 그리고 뭐 2천억까지 투자하겠다, 뭐 고용이 뭐 많이 확대가 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 고속도로 지나다니다 보면 보이잖아요. 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해에서 그 발전을 위해서 말이죠. 전기를 그쪽으로 공장용 전기를 끌어가는데 그 네. 지중화 문제 가지고 또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네, 지중화 문제 이제 그 비용 문제로 네. 했었죠. 한전에서는 뭐 다 부담할 수 없다. 네. 그다음에 또 이쪽 포스코 공장 쪽에서는 추가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상태는 일단 포스코가 공장을 제대로 서 있는 바람에? 네, 서 있는 바람에 그냥 그 상태로 멈춰서 있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상황이 그렇게 녹록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오염이 한번 되면 옆에 있는 부지들도 다 문제가 있고 공장들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 옆에 영풍 아연 재련소는 상황이 어떤가요? 네, 영풍 아연재련소도 일종의 이제 그 비철금속 단지로 꾸며지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도 강릉시하고 이제 그 영풍 주식회사 영풍이라는 데가 MOU를 맺으면서 이쪽에다가 비철금속 만드는데 하겠다라고 해서 지난 2012년 10월에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그 옥계면 금진리 지금 말씀드린 포스코 부지에서도 멀지 않은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곳에다가 한 94만 2천 제곱미터 부지 한 7천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그 비철금속 종합 재련소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은 2017년도 내년부터 그 연간 아연을 한 10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다른 비철금속까지 해서 한 20만 톤 정도를 그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일종의 혐오 시설,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봐서 주민 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하고 네. 주민들이 좀 반대가 심한 상황이죠. 네. 이게 말삼에서 포스코 페놀 오염하고 영풍의 아연 재련소 이제 공장 짓는 문제를 따로따로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금속 오염 때문에 결국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돼버렸는데 기업의 환경의식 우리가 생각할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고 무조건적인 그 개발 공장 짓는 것만 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그 인식을 갖게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비철금속 하면은 그것도 그렇지만 옥계 하면 일단 온천도 생각이 나거든요. 네. 이게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하면서 관광 특구를 만드는데 이것과도 연계가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돼서 이제 동해안 쪽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뭐 정동진이라든가 이런 쪽에 특구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 지금 강릉 옥계 금진지구 역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산업인 그 금진 온천에다가 휴양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이 추진하는 것들을 반대를 해왔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그 동양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행하는 그 금진온천 휴양지구에 편입되는 토집 8필지 12,596제곱미터를 수용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 다만 이제 주민들이 아직도 여전히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주민들을 설득해가면서 하겠다고는 하는데 당장 내후년이면 이제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그 시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화장품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선크림도 만들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냥 일반 그 차이리 아나운서가 생각하는 일반 그 온천물이 아니고 그 온천수가 약간 흙탕물이 섞인 것 같이 특이한 온천수예요, 여기가. 그래도 건강엔 좋은 건가요? 아, 그럼요. 검증이 됐으니까. 그리고 뭐 마시기도 하고. 그래요? 음용으로도 팔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그러면은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잘 없을 것 같은데 주민 이제, 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 이제 토지가 수용되게 되면 자신들의 이제 터전 자체가 잃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가격이라든가 그런 보상 부분, 문제가 보상 걸리는 부분들이 거군요.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중앙 정부에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쪽에서 제시한 감정가를 바탕으로 아마 그것들을 결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처음에 바라는 것들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리 아나운서는 금진 말만 들었지 못 가봤죠?
네,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네, 거기가 네. 이름이 이쁘잖아요. 금진. 저 회가 아주 맛있어요. 바닷가고 요쪽 토속 음식 지역은- 하는 데도 많이 있고. 네, 이쪽 지역은 맛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배가 고프면 다 맛있고 객지라고 하면 맛있고 그래요. 그리고 저 헌화로라고 네. 바다를 아주 인접한 그런 도로가 있어서 아주 경치도 좋고 나중에 뭐 데이트할 때 한번 가보시면 좋을지 네, 한번 않을까 꼭 그런 가보도록 생각이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특구들은 사실은 옥계면에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들으면 좀 염려스럽거든요. 네, 하지만 좀 다행인 소식도 있다면서요. 네, 뭐 현장 여러 가지 상황들 옥계에서 벌어지는 상황 중에서 그나마 좀 나은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나마.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처음에 앵커 멘트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옥계 지역에 이제 라파잘라 시멘트가 있습니다. 네. 수십 년 동안 이제 지역에서 시멘트를 생산해왔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달 말이죠, 4월 말에 이제 국내 사모펀드인 글렌우드라는 회사가 라파잘라 시멘트를 6,300억 원에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인수 절차를 다 마치고 새로운 그 이사진들을 꾸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문종구 라파잘라 시멘트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지금 선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 라파즈라는 그 프랑스 회사 이름을 빼고 원래 이름이었던 이제 한라 시멘트로 이름을 바꿀 계획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그 시멘트 업체 예를 들어서 뭐 삼척에 있는 동양의 경우에도 삼표로 네, 넘어갔고 말이죠. 동해에 있는 쌍용의 경우에도 이제 또 바뀌었고 최근 또 뭐 바뀌고 있고요 말이죠. 한라 그룹이 가졌던 이 한라의 옥계 시멘트 공장도 프랑스 그룹인 라파즈로 갔다가 다시 국내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네, 이 부침이 아주 극심한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구조조정 같은 거 뭐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걱정할 텐데 그런 거 뭐 잘 고용 승계 잘 유지되고 그런다고 그럽니까? 예, 초반에 이제 그 사모펀드에서 이제 라파잘라 시멘트를 이제 인수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 사실 그게 이제 뭐 기업 인수합병이다 보니까 뭐 그 노동조합이라든가 직원들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사실 거의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업계 쪽에서 뭐 이런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사실 지난 1월이었는데요. 지역에서 사실 많이 불안해하고 노조에서도 뭐 현수막을 내걸어서 라파즈가 먹튀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라파잘라와 글렌우드 사모펀드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노조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좀 해달라. 그다음에 그동안 뭐 우리 직원들이 라파즈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경력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두 부분이 거의 다 반영이 됐고요.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는 이제 주민들 자체가 좀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멘트 회사다 보니까 환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부분보다 좀 투명하게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볼 수 있고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들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수준 높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창기에 그 라파즈 한라 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장학 사업 지역에서 있는 인재들에게 키울 수 있도록 장학 사업에 대한 그 예체금을 넣어놨었는데 워낙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최근에 그 이율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 발전 기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 필요한 뭐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상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역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모펀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좀 좋지 않았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투자도 위험하게 하고 그 구조도 좀 불안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고용 승계나 이런 부분들이 다행인 부분으로 다가오는 거군요. 네, 일단은 뭐 지역에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사모펀드라는 성격 자체가 기업들을 인수해서 이것들을 좀 슬림화하거나 다시 재정비를 해서 또 다른 기업에다가 팔고 그 차액으로 수익을 남기는 구조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역과 같이 상생하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채워줄 수 있고 또 지역에서도 거기에 맞는 것들을 좀 같이 협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획대로만 된다면 옥계 지역이 확 바뀔 것도 같은데 그렇지 못하죠. 계획만 거대하고 실행은 대단히 미비해 보입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이 함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표류하고 있는 옥계 지역의 개발 사업이 성과를 내고 옥계와 강릉뿐만 아니라 동해시까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옥계 과연 어디로 가는가 이용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